안녕하세요. 슈퍼브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슈퍼브 AI의 정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 큐레이트의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셋 선별 방식이 진행된 후 제공되는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토 큐레이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카데미 플레이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큐레이트 리포트 목록에서 확인하고 싶은 항목의 리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작업의 리포트가 다운로드됩니다. 오늘은 오토 큐레이트의 선별 방식 중에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셋 분할이 진행된 후 생성되는 리포트를 예시로 각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단순 무작위 방식과 AI 알고리즘 기반 방식이 효율성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토 큐레이트 실행 시 검증용 데이터셋의 수량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체 데이터셋의 30%에 해당하는 3,000장의 수량을 검증용 데이터셋으로 선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랜덤 샘플과 슈퍼브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미지의 수는 3,000장으로 동일하지만 이 3,000장 내에 포함된 객체의 총 개수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랜덤 샘플에서는 3,000장에 61,832개의 객체가 포함된 반면 AI 큐레이션 알고리즘의 선별 결과는 같은 3,000장에 78,884개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어 객체 수가 약 14.6% 더 많습니다. 이는 슈퍼브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객체가 많이 포함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슈퍼브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은 모델이 어려워할 만한 사례도 우선으로 선별하여 데이터셋의 객체 밀도와 사례 다양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라벨링 예산으로 더 많은 학습 및 검증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섹션으로는 클래스 분포 비교인데요. 먼저 전체 데이터셋의 무작위 샘플링과 큐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뽑은 데이터의 객체 분포를 비교합니다.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된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객체를 확보하고 사람, 신호 교통 표지판 등 희소하거나 중요한 클래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의 오른쪽 미스라벨 수치는 클래스마다 의심되는 미스라벨의 수량을 빠르게 알 수 있어 검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아래 그래프에서도 슈퍼브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어떤 클래스들을 더 보강했는지 그리고 어느 클래스에서 미스라벨 의심이 많은지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사람, 바이크에 대한 미스라벨 그래프가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해당 클래스에 자동으로 탐지된 미스라벨 사례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선 검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클러스터 커버리지 섹션에서는 시각적 유사성 기준으로 생성한 벡터, 즉 임베딩을 군집화하여 얻은 클러스터 수 관점에서 무작위 샘플링과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각각 얼마나 다양한 시각적 그룹을 포함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전체 평균에서 무작위 샘플은 약 59%의 클러스터만을 커버하는 반면 큐레이션은 약 78%를 커버해서 평균적으로 약 19%더 많은 서로 다른 시각적 유형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큐레이션이 빈도만 많은 전형적 사례보다 각도, 조명, 포즈, 배경 등 다양한 변형을 더 많이 골라내어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성 증가는 모델의 일반화 능력과 엣지 케이스 대응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반면에 새로 포함된 작은 클러스터들 가운데 잘못된 라벨이나 품질 낮은 이미지와 같이 노이즈가 섞일 수 있으므로 큐레이션 결과에 대해 대표 샘플을 검수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샘플링 밀도 분포 섹션에서는 큐레이션된 데이터셋의 클러스터가 밀도 관점에서 무작위 샘플링된 데이터셋과 비교하여 얼마나 균형 있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큐레이션된 데이터셋이 밀도가 낮은 클러스터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선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슈퍼브 AI의 큐레이션 알고리즘으로 선별된 데이터셋이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다른 객체들과 시각적으로 닮지 않은, 즉 희귀한 엣지 케이스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흔한 데이터보다 희귀한 엣지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셋에 포함시켜서 모델 학습과 평가 시 엣지 케이스에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게 하기 위한 선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미스라벨 분포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미스라벨이 많이 발견되는 클러스터 규모를 확인하여 라벨 품질 이슈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별 희소,
밀집 클러스터 예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왼쪽 패널의 이미지는 데이터셋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고 서로 비슷하지 않은 엣지 케이스 클러스터들에서 선택된 대표 이미지들이고, 오른쪽 패널의 이미지는 많은 샘플이 모여 전형적으로 보이는 밀집 클러스터에서 선택된 대표 이미지들입니다. 이를 분석하는 목적은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어떤 유형의 시각적 다양성을 포착했는지, 그리고 무작위 샘플링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서로 다른 시각적 클러스터를 포함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의 희소 클러스터들이 실제로 희귀각도, 부분 가림, 특이한 배경, 조명 등과 같은 엣지 케이스를 잘 대표하는지 확인하며 품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밀집 클러스터는 동일 클래스 내에서 시각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들이 많은 클러스터에서 대표 샘플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이 이미 충분히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습용 데이터셋에서 해당 객체의 수량을 조정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선별된 엣지 케이스를 검수하여 모델의 취약점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잘못된 라벨, 흐릿하거나 손상된 이미지 등과 같은 엣지 케이스가 섞여 있다면 해당 클러스터를 필터링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오토 큐레이트의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셋 선별 방식이 진행된 후 제공되는 리포트의 확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프로젝트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똑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토 큐레이트 리포트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오토 큐레이트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사용자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